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지금 메가톤급 뉴스가 나왔죠. 다들 아시겠지만 북한이 러시아 전쟁에 파견하는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엄청난 지금 후폭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토 같은 경우도 이제 전쟁에 참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일단 살상 무기를 이제는 제공을 우크라이나 쪽에 해야 된다. 갑론을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이 이제 공식적으로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을 했다. 공식적으로 지금 인정을 하고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 파장이 생각보다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상당히 지금 심각한 일이에요. 저도 유튜브를 보고 댓글을 또 궁금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왜 쓸데없이 우리나라가 거기에 참전을 하느냐 아니면 무기를 제공하느냐 그냥 지켜봐라 이상한 소리 하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제 영상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뉴스 영상에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고 남일이니까 참견하지 마라. 그냥 가만히 있자. 우리는 러시아하고 잘 또 나중에라도 잘 해봐야 되는 사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현 상황을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나이브하게 보시는 거고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일이에요. 우리가 작은 일이 발생한 게 그게 나중에 결국에 엄청난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뒤에서 제가 그 부분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이거는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이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사실 가늠하기 어려워요. 물론 김정은 입장에서는 충분히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을 했겠지만 이렇게까지 엄청난 파장을 아마 미칠지 아마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미국에서도 북한 파병을 공식적으로 확인했고 이제 미국이 확인했다는 것은 미국도 이제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다가 나토에서도 확인을 했죠. 또 우리는 우리대로 이것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갈 수 있는 엄청난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그런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영상을 통해서 2025년 을사년 과연 전쟁이 일어날 것이냐, 제2의 한국전쟁이 발발하나 아니면 통일이 되나 이런 영상을 여러 번 올린 적이 있어요. 저는 일단 2025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이런 상황으로 만약에 돌아간다고 하면 25년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굉장히 지금은 떻게 보면 아무것도 예측할 수가 없고 결정되었다 볼 수는 없어요. 물론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트럼프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 전쟁을 종식시키겠다. 트럼프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것도 트럼프의 생각이고요.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결과를 지켜봐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만약에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된 게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우리나라도 이 상태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면 결국은 그러한 문제가 결국 우리나라한테 엄청난 영향을 주고 결국 북한의 무기 체계라든지 기술 또 김정은의 앞으로의 행보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이게 우리나라의 앞으로 미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대로 있을 수가 없는 아주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2025년 정말 전쟁이 일어날지 저는 전쟁까지 일어난다고 생각 안 합니다. 다만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또 25년 통일된다. 그런데 이게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정말로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갔다. 그런 게 보이고 그게 지금은 작게 시작하지만 나중에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정말 우리 한반도 역사적으로 봤을 때 50년, 100년 뒤에 보면 이게 하나의 커다란 촉매제가 됐다. 하나의 커다란 트리거라 하죠. 방아쇠가 됐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그런 파장이 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다 과거 예언서를 보면 2025년 을사년에 이제 남사고 선생 같은 경우는 양력 10월에 남북 통일이 된다 예언을 했고요. 중국 청나라 시대의 유명한 점성술가자 예언가인 마이앤펑은 25년 한반도에 7일 동안 전쟁 후 통일이 된다.
뭐 제가 한 두세 번 올려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하나하나 어떻게 보면 야 이게 실제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는 뭐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이것은 예언에 뭐 지나지 않기 때문에 25년 가봐야 되겠지만 일단 상황은 생각보다 상당히 지금 급변하고 있고 우리 한반도, 우리 한민족의 미래에 이게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25년 상당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다 힘든 상황에서 이제는 전쟁의 이런 불길한 기운이 감돌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본다고 하면 25년이 녹록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만 이 상황을 심각하게 보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그거 별거 아니지 또 북풍 공작 하나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일단 지금 김정은이도 녹록지 않습니다. 김정은이가 이렇게 한 이유를 뭐 제가 그 속까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김정은이도 다각도로 생각을 했겠죠. 일단은 북한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어떤 돌파구를 러시아 파병, 물론 이게 공식적인 파병은 아니어서 파병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긴 합니다. 왜냐면 파병이라고 하면 공식적으로 그 파병하는 나라의 국가, 뭐 국기 이런 것을 다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공개를 하고 또 어떤 사단이 됐던 부대의 깃발도 공식적으로 다 내세워서 공식적으로 파병을 했다고 공개를 해야 되는데 지새끼들처럼 지금 해서 뭐 저쪽 어디야 블라디보스톡인가 연해주 쪽에 뭐 우리 한민족하고 비슷하게 생긴 그런 민족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 민족의 군대처럼 어떻게 보면 뭐 세탁하듯이 군복도 그 군복을 입고 신분증도 나눠주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뭐 눈속임을 하는 거겠지만 뭐 공식적으로는 뭐 파병으로 볼 수는 없겠지만 이 상황이 사실 좋지 않다. 이런 게 나오고 있고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또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트럼프가 전쟁을 종식시킨다고 했으니까 일단 자기는 한 뭐 1, 2만 명만 파병을 해서 나중에 북한에 무슨 급변 사태가 발생을 하면 러시아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군사적인 동맹 전에 만나서 푸틴하고 협정 체결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것도 또 약속을 지키고 돈은 돈대로 벌고 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전쟁 종식된다 했으니까 그것을 빌미해서 또 철수를 하고 이런 다각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 된다고 가정하에 오래가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뭐 충분히 북한에도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논의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유튜브 보니까 중국에 무슨 유튜버인지 뭐 한 사람이 우크라이나 참전을 해서 북한군이 단 하루 만에 사망을 했다. 그것을 또 중국 쪽의 언론에서 이렇게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역시 뭐 공식적으로 증명이 되거나 아니면 뭐 증거가 있다든지 그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미국에서도 이제 북한군이 참전을 한다고 하면 미국에서도 이제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좀 경고를 하고 우리나라 윤 대통령은 이제 우리나라도 자체 이것을 그냥 짚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보니까 좌시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 점점 이게 가스라이팅 되면서 상황이 심각해지고 급박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쪽에서도 참전을 하게 되고 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살생무기 지원을 하고 또 미국은 미국대로 이건 알았으니까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그러면 점점 수렁으로 빠져들겠죠. 그런 상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되면 우리나라 지금 경기 상황도 안 좋고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결국 이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딜레마에 빠지고 또 뭐 우리나라 자체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것을 뭐 그냥 먼 산 바라보듯이 그냥 있을 수만 없다 보면 여기에 만약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나중에 이 상황이 정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도 상당히 불안할 것이고 경제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는 점점 힘들어질 것이고
그러다 보면 우리 서민들이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이게 연쇄 반응으로 일으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부분에 이 작은 뭐 북한 파병 하나가 나중에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데 그것을 나비 효과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나비 효과에 대해서 잘 알고는 있지만 자세하게 뜻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작은 북한의 파병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나비 효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나비 효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나비 효과는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옛날에 이제 전공이 경영학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배우고 관심 있게 봤지만 이 나비의 작은 날개짓, 특히 아마존에서 나비의 작은 날개짓 하나가 미국 플로리다 이런 쪽에 거대한 폭풍을 일으킨다 이런 이야기인데 사실 정확하게 따지면 이 나비의 작은 날개짓처럼 미세한 변화, 작은 차이, 사소한 사건이 추후에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결과나 파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나비의 날개짓 하나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거 정말로 그것 때문에 무슨 거대한 폭풍이 일어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작은 날개짓이 나중에 거대한 폭풍을 일으킨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런데다 북한 같은 경우는 지금 어, 거의 외부 세계하고 단절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다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게 실질적으로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된 겁니다. 북한이 그러니까 전쟁을 참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직접 파병을 할 수는 없겠지만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우리도 참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단순하게 북한 너네는 너네, 우리는 우리끼리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나비 효과 이 현상이 나중에 엄청난 결과나 파장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어떻게 보면 이게 단순하게 짧게 끝날 수도 있어요. 그건 가봐야 됩니다. 하지만 이 무시해도 될 만큼의 이 작은 차이나 미약하고 사소한 행위가 일단 시작되면 연쇄적이고 점진적으로 조금씩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 결국에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큰 변화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사소한 것도 후에 큰 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것과 초기치 미묘한 차이가 증폭이 되어서 엉뚱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고 장기 예측은 그만큼 어렵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미세한 북한의 몸짓 날개짓 김정은이 마지막 어떻게 보면 죽기 전에 8호를 떨잖아요. 그런 거라고도 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김정은의 죽기 전에 마지막 몸짓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가져다 줍니다. 또 미언데이란 말이 있잖아요. 작은 말 한마디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말 뜻에 엄청난 큰 의미가 있듯이 이것을 결코 작게 볼 수가 없다. 이 나비 효과, 지금 작은 날개짓 하나가 정말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우리나라도 여기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또 중국이 어쨌든 이런 것을 빌미로 해서 대만을 침공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미국은 또 미국 나름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파병을 할 수밖에 없는 아주 복합적인 일들이 한꺼번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일단 2025년 가봐야 알겠지만 이 마지막 2024년 마지막에 이런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25년도 정말 녹록지 않다. 그러면 김정은이는 왜 이렇게 할까? 그런 부분 또 김정은의 사주팔자는 어떤지 기운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간을 볼 때 한쪽 발만 살짝 담그고 두 발 담그지 않을 때 간을 본다 하잖아요. 근데 사실 김정은 입장에서 이제 군인만 파병을 한 게 아니고 또 포병까지 방사포 부대까지 파병을 했어요. 이러다 보면 사실 준전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포탄을 무려 1000만 발이나 러시아에 줬다고 하죠. 그러면 북한 같은 경우는 그 시대 전에 만들어 놨던
포탄 이런 것을 다 어쨌든 소비하고 새롭게 포탄뿐만 아니라 또 핵 잠수함 그리고 핵 미사일 또 핵탄두를 소형화시키고 대기권에 진입하는 기술 이런 거 지금 떨어졌는데 이런 것을 러시아가 그 빅딜을 통해서 그런 기술을 만약에 북한에 들여온다. 그리고 아니면 스텔스기 수의 뭐 27, 30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도 들어온다 그러면 북한의 군사력이 생각보다 상당히 강력해지면 그 강력해진 군사력이 과연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으로 향해서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만약에 북한하고 정말 국지전 아닌 전쟁이라도 벌어진다. 그러면 우리나라 상당한 데미지를 입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지금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하는 게 단순한 사건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직접적인 우리나라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아주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사주를 보면 개생의 을축 그리고 신축 일주입니다. 굉장히 차갑고 냉한 사주예요. 그렇지만 25년 을사년, 26년 병우년 그리고 27년 정민년은 화기로 들어오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화가 용신입니다. 그러면 이 화라는 것은 뭐예요? 불과 전제, 또 풍수 고운 시대, 불의 시대잖아요. 그럼 김정은이는 마지막 이 불꽃을 태워야 됩니다. 이 3년이 김정은이한테는 불장난을 한다든지 어떤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일을 벌일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올 수도 있어요. 물론 김정은이가 지금 북한을 모든 완전히 자기 손아귀에 쥐고 북한 자체가 김정은이 거대한 왕국이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김정은이 생각과 다르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김정은이야 단순하게 파병하고 속여가지고 파병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정말 김정은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만약에 전쟁이 확대된다고 하면 우크라이나에서도 김정은이를 뭐 암살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이스라엘까지 만약에 중동도 지금 보통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만 이란한테 아니면 시리아한테 핵무기, 핵기술을 또 북한에서 제공한다? 그러면 이스라엘에서도 김정은을 또 내버려 둘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제는 안 되겠다. 정말 김정은을 제거하는 길만이 이 전쟁 이런 거 확대시키는 것을 막을 수 있구나. 그렇다고 하면 김정은이 이제는 참수작전, 암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의 수명이 단축이 돼요. 마지막 3년, 길어야 3년, 4년도 안 남았다. 전 이렇게 봅니다. 마지막 불꽃쇼를 하는 김정은이의 앞날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찌됐건 빨리 이 상황이 마무리되고 김정은이가 없어지는 날이 빨리 와야 우리 한민족이 편안하고 북한 인민들도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3년 불꽃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뭐 그걸 산화한다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파국으로 간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